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대여죠.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면접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정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한테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 면접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구조는 잡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이드를 아주 간략하게 드릴게요. 또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이게 한 12시간짜리 분량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의 목표는 한 20분짜리 분량, 20분짜리 분량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뭐 삼성그룹 기출 문제들이 있죠. 뭐 삼성그룹의 질문들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인성 면접 관련된 부분인데 이전에 제가 잡코리아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올려놓은 면접 질문 시리즈 그걸 가지고 좀 적응을 하셔도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해가 또 바뀌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업데이트된 그런 부분을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조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면접에서는 모든 계열사 공통 인성 면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합불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면접장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번에 삼성은 더더군다나 서류 전형이 조금 어려웠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역량은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삼성그룹과 핏한 사람, 잘 맞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모든 답변을 하실 때, 전 천천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미소를 띄우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겸손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겸손하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니까 이 부분은 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이 질문을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바로 내뱉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한번 듣고 바로 생각이 나더라도 1초 정도 약간 포즈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뭐 즐거운 스토리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들 꽉 꼬집는 그런 질문들에서는 나도 모르게 흥분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때 그런 걸 좀 잘 쳐내는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은 꼭 생각해 주시면서 질문을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자기소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는 뭐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안 시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자기소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갖추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만약에 내가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편한 상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직무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답변을 하실 분들한테 살짝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가지는 많아요. 세 가지는 깁니다. 세 가지는 거의 한 1분이 꽉 차게 될 거예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시간도 한 40초에서 50초 정도로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평가자 입장에서도 들어줄 만합니다. 절대로 평가자는 긴 답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되게 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답변 길이는 한 40초에서 50초 정도로 모든 답변을 쭉 만들어 주시고 자기소개 같은 경우엔 두 가지 정도만 넣어두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40초 안에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만 만족감 있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직무로서 만들어 주실 분들은 두 가지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가치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면접관 후킹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면접장에서 자기소개 잘하네. 내가 준비한 게 잘 되네. 오늘 면접 잘 보겠구나.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목표의식 가지고 자기소개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단어 다 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가치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적어 놓으신 성장 과정 중에 하나를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만들기가 부담스럽다. 나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1번의 지원 동기에 바로 그냥 자기소개에 내가 왜 삼성을 지원했는지, 삼성 계열사 어느 곳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회사 분석 내용 그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들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왜 그런 키워드가 내가 얘기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맞다라고 전화가 메시지를 주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준비하실 거는 바로 지원 동기가 되겠죠. 지원 동기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지원 동기 중에서 첫 번째는 회사 지원 동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 지원 동기가 될 겁니다. 회사 지원 동기는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는 뭐 세계 1등이니까 왜 삼성전자를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때 왜 삼성그룹인지에 대한 삼성 땡땡 계열사인지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좀 보시고 싶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디에서 여러분들 답변 변별력이 나온다? 지원 동기에서 나온다. 내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젠다를 꺼내놓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니네 기업 최고니까, 니네 기업 좋으니까, 니네 기업 힘드니까 내가 들어가서 해줄래. 이거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강한 걸 좀 더 강화시켜 줄까? 아니면 무엇인가 조금 약한 걸 보완시켜 줄까에 무엇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네 기업에 나는 그래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기업 분석적인 내용이 조금 담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직무 지원 동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무엇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무엇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직무로 접근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 여러분들 뭐 다 생산 쪽 쓰시는 분들은 다 생산성 향상, 수율 향상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들어갔을 때 나의 직무가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영마 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쪽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원하신 직무에 투영시켜서 직무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시면 좋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부분이 약간 상이합니다. 누가 봐도 이쪽 전공은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해라고 하면 사실 직무 지원 동기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전공이 뜨고 여러분들의 과목이 뜨고 직무가 뜬다라고 한다면 너는 왜 이 전공 나와서 여기 들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 동기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전공과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에 그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런 과목을 들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 그래서 지원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원하게 되었다 등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성적표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과목에 대한 내용 있죠. 그거랑 연관시켜서 직무 지원 동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야, 내가 신입인데 이걸 잘하려고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잘한다라기보단 뭐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어떤 부분 준비했니에 준비된 지식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기술이 없는 분들은 경험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무 역량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그럼 면접장 가기 전까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약점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다음 질문이 그건데 약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약점을 방어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는 그래도 이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물론 그 지식도 중요한데 나는 이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현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못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식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끌고 오더라고요. 끌고 와야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으면 우쭈쭈 해주면서 그래 그거 부족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다.
내가 그거 미처 못 챙겼거든? 근데 어떻게 면접장까지 왔잖아. 그러면 뭐예요? 인적성 끝나고 나서 면접장까지 아니면 서류 끝나고 나서 면접장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오늘은 빼고 어제까지도 그 부분 계속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건 그거라고요. 그래,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를 뽑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어적인 태도, 완료적인 태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직무 역량 중에 지식과 경험 중에 무엇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격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방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없으면 대신 지식은 없지만 이런 경험들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완료로 지은 여러분들의 경험 내용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직무 역량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은 내가 잘한다라기보단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 왔다의 지식과 경험의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까? 바로 경험 시리즈 질문들이 쫙 펼쳐지죠. 그래요. 제가 경험 시리즈 질문은 코리아 거기에도 올려드렸죠. 그리고 제 채널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최소한의 경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뭐 성공 경험이라든지 도전 경험이라든지 실패 경험이라든지 협업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이라든지 등등 여러분들이 SK 삼성 쓰신 분들은 SK는 그래 다 쓰셨을 거예요. 그럼 SK그룹 자기소개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4가지 경험이 이미 묻어나 있단 말이죠. 딴 데서 찾지 마시고 거기에서 경험을 갖고 오셔서 대신에 경험을 말씀해 주실 때는 어때요? 지금 SK자소서 같은 경우엔 천자니까 엄청나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내가 다 얘기할 거야? 그건 아니죠. 이걸 줄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2갈식으로 무엇을 경험이었다고 딱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ST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고 그 결과 잘 극복해서 이 프로젝트는 뭐 성공했고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었다에 간략한 형태가 필요하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제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경험 얘기 들어보면 정리를 또 안 해갖고 와서 ST가 되게 길어요. 근데 결국엔 듣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액션과 리절트, 그 다음에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은 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좀 한번 해주셔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늘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측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경험 시리즈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경험 질문 시리즈 질문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경험에 대해서 진위 여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너 이때 이렇게 고민을 했네. 근데 이게 정답이었어? 너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그냥 따라오디? 등등 여러분들이 실제 그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 무엇이라고요? 꼭 그것이 대안이었나? 꼭 그것이 정답이었나? 다른 대안은 없었나?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꼭 그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다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금 더 잘하게 노력했을 것 같아? 등등 여러분들 다시 그 포인트로 끌고 들어가서 지금 입장을 하면 어떻게 할래?에 다른 차원의 경험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험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신 거 진위 여부 따졌을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꼭 최선이었을까? 그런 방법. 왜? 창의성 면접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성격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잘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떠한 사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더욱더 좀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점이 다 단점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좀 많이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너 성격상 단점 준비했지? 성격상 단점은 5가지만 얘기해 볼래?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을 좀 압박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격상 단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갖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잡코리아에 보시면 제가 성격상 단점 7가지 여러분들한테 떠먹여 드리는 그거 있으니까 전 그렇게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상 단점 같은 질문 대답 잘못해서 애매한 대로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면접 망쳐요. 그런 건 그냥 면접관들도 알아요. 누가 자기 단점을 이렇게 까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툭툭 찔러봤는데 얘가 쑥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만 손해니까 단점은 살짝 얘기해주면서 웃으면서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성격상 장점과 단점은 어떤 부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가 훨씬 중요해요. 즉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면접관님 하는데 애가 면접 와서 보는 내 이 애의 모습이 열정이 하나도 없어. 애가 그리고 되게 주눅 잘 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좀 내가 압박 질문했다고 애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싸우려고 해. 그럼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는 성격이라고 하는 그 부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모습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언어를 어떻게 끌고 들어갈 건지.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것을 카메라를 보면서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모습과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 표정이 어떤가, 내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어떤가도 꼭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협업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너는 그럼 리더냐 팔로우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리더인지 팔로우인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고집센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본인의 주장만 야 믿고 따라와 웃기지 마 따라와 라고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이 질질질질질 끌려다닐 사람인지 전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리더인 사람이 있고요. 누가 봐도 팔로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난 리더, 누가 봐도 팔로워인데 그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건 또 면접관한테 얘 봐라. 얘는 누가 봐도 약간 고집센 리더 같은데 팔로워라 하네. 그럼 또 공격 들어갈 수 있고요. 얘는 누가 봐도 희말이 하나도 없고 얘가 질질 끌려다닐 것 같은데 리더였대. 그럼 또 뭐예요? 리더의 질문을 막 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방향으로 면접이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의 리더다, 팔로워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대신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듣는다의 경청의 차원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듣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어떤 어젠다를 끌고 가려고 한다. 팔로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맡은 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제가 봤을 때 리더냐 팔로워는 정말 하나도 관심 없고요. 이 친구가 고집세서 본인의 얘기만 할 지원자인가 아니면 이 친구가 아무런 열정도 없고 영혼도 없이 그냥 질질 끌려다닐 지원자인가 이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의 답변 만들어내시고 역시 그 했던 사례와 그런 키워드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기업 지원했냐라고 하는 부분도 물어볼 수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기업 지원했습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안 지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넣을 것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디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여러분들이 직무의 동일성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근데 빨리 여기서 답변을 끝내고 어디로 갖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나는 니네 회사 들어가고 싶어.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어. 삼성 SDI 들어가고 싶어. 뭐 삼성 뭐 생명 들어가고 싶어 등등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을 빨리 얘기해서 회사 지원 동기로 빨리 넘어와야 돼요. 어차피 이건 압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아무한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아무 기업이나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히 매력적인 지원자이거나 야 얘는 좀 고민할 수 있겠구나. 어디든 다 붙을 수 있는 지원자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건 압박 면접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에서 뱅뱅 맴돌다가 압박으로 또 여러분들 후킹 당하지 마시고 넘어오셔서 여기 지원을 했어. 그런데 난 니네 회사 들어가고 싶어해. 회사 지원 동기로 빨리 빠져나오자고 하는 게 저의 전략이고요. 근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빨리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지금 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뭐 결과를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웃어주면서 하지만 내가 제일 오고 싶어 하는 곳은 삼성 땡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빨리 지원 동기로 끌고 오라고 합니다. 면접장에서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레어의 느낌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날 것의 느낌,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 가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여주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면접은 솔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것처럼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막 흔들 거예요. 막 압박할 거예요. 거기에 흔들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흔들림을 당하시면 안 되고 흔들림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략적인 답변을 딱딱딱딱 던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전 면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면접관은 여기에 머물려고 할 때 자꾸자꾸 데리고 오려고 하시고 거기다가 대고 이제 계속 회사 지원 동기 그래 내가 이 삼성전자, 뭐 삼성 디플, 삼성 SDI 얼마만큼 조사했는데 라고 하는 내용들을 투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등 상황 발생했을 때 이것도 뭐 쉬운 질문이죠. 또 제가 해드렸던 것 중에 상사 시리즈 있습니다. 상황 면접 시리즈 있으니까 그걸 또 검색해서 보셔도 좋고요. 갈등 상황이 발생했거나 상사가 뭐 부당한 지시 했거나 이것 등등은 또 역시 압박 면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대답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노력 부분은 꼭 언급해 주셔야 돼요. 즉 이걸 외부 도움을 받겠다, 누구한테 가서 이르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래도 상사니까 말을 듣겠다. 이런 굉장히 말도 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상식선에서 파악을 하자는 거죠. 일단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 답변만 꺼내줘도 5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을 좀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갈등 상황의 원인을 좀 분석할 건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도 모르니까 원인을 빨리 찾겠다.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찾겠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만 하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로 가면 됩니다. 그 질문 딱 받으면 또 평가자는 저 같은 평가자는 그냥 또 그래요. 또 압박을 해요. 그건 압박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들 궁지로 몰아가는 질문이라 궁지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늦게 천천히 몰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분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뻔뻔스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직무 했을 때 너 갈래?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말 잘하는 거 보니까 경영지원 가야 될 것 같아. 인사팀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너 영마 쪽으로 가자.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니까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제가 해드린 부분이긴 한데 일단 덥석 물면 안 되겠죠. 예, 면접관님 일단 제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이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 직무를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솔직하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나한테 그렇게 가라고 한다면 그때는 나도 회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대신에 한 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기회를 제가 지원한 이 직무의 기회를 잡게 된다면 그때 또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거나 아니면 그쪽 직무의 TO 갑자기 이 친구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여러분들 그냥 다 공통적이랑 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내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답하느냐. 결국엔 다 가겠다고 얘기를 할 텐데 이 가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전제와 마지막 클로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좀 재치 있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신이 뽑혀야 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지원자가 너랑 똑같은 스펙이더라. 앞서 봤던 친구가 너랑 똑같은 스펙이고 오히려 너보다 잘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심지어 그 친구는 경력자다.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 또 앞이 깜깜해지죠. 그러게요. 저를 뽑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죠. 뭘 보고자 하는 겁니까? 역시 여러분들 압박인 거고요. 그런 질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정량적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즉 근무 경력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는데 대신에 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면접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앞선 지원자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떨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그 지원자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특유의 친화력입니다. 아니면 저의 끈기입니다.
등등.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쉽게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게 이 면접을 준비했고, 진정성 있게 이 취업을 준비했고, 그래서 면접장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분이 저보다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여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여기에 온 저의 순수한 마음과 약간 비난하는 거죠. 쟤는 뭐야? 경력이니까 걘 또 마음을 바꿀 수 있어. 근데 나는 첫사랑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끈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끈기가 없었어요. 막 학점도 막 들쑥날쑥했어요. 그렇다면은 친화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더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넌 되게 좀 즐겁다. 같이 일하고 싶다.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지원자다. 그래서 면접관님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되게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이라 생각하고 팀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팀원, 그 다음에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팀원 돼서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될 것이고 플러스 해줘야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해 주신 부족한 사항은 회사 들어가서 빨리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즉 결국에 면접용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빠져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전략은 무엇이다? 정량으로 공격받으면 정성으로 빠져나가세요. 정성이라 함은 가치, 가치관, 직업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격, 자질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빠져나가신다는 평가자 입장에서 아이고 요놈 봐라 요거 봐라 아마 하실 텐데 괜찮아요. 그런 센스가 오히려 더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데 완벽한 사람이 왜 직장생활 합니까? 그죠? 자기 사업 해야죠. 그런 거니까 그런 질문 받으셨을 때 뭐 얼굴이 빨개진다라거나 아무 얘기도 못 하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살짝 고민하는 척 하신 다음에 저처럼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입사 후 포부가 되겠죠. 입사 후 포부는 아까 다시 지원 동기로 빨리 가야 돼요. 지원 동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의 what을 말씀드렸다면 입사 후 포부는 how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으셔서 들어온 그 일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플랜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그룹을 보면은 커리어 패스, 뭐 CJ도 커리어 패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리어 패스를 보신 다음에 아니면 요즘 직무 인터뷰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자코리아 거 그다음 뭐 있다 뭐 다양한 뭐 현직자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신 다음에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단어들 그다음에 그런 플랜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는 여러분들 다니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다 퇴사하실 거잖아요. 이직하실 거잖아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받고 싶은 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면접은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지원 동기의 what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의 how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할 말도 물어볼 수 있겠죠. 마지막 할 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또 면접관이랑 모의 면접을 했었는데 참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저 또한 면접 때 질문했던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할 말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할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그 지원자의 역량을 좀 봐야 되는데, 역량의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너 역량을 아직 못 봤으니까 역량을 좀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을 가셨는데, 내 직무 역량, 이건 무조건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 직무 역량이 있는데, 그걸 얘기 못 하셨다고 한다면, 마지막 할 말 때, 예, 면접관님, 그럼 제가 이 직무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준비했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5월 여러분들이 면접 때 질문을 받으셨는데 대답이 못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그럴 경우에 면접관님 제가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낀 소외 그리고 지금 특히나 코로나 그거로 인해 그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힘들었고 불안했고 그다음 내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삼성이 면접을 언제 볼지 모른다는 G스타트 발표는 왜 이렇게 늦게 나는 거야 등등의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땡줄 타고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귀했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 면접장까지 왔고 다른 무엇보다도 저의 진정성, 열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할 말을 좀 준비하고요. 또 오히려 역으로 우리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라 라는 그러한 질문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전 가급적이면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말고요. 야, 코로나 요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먹고 살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아니면 내가 삼성 땡땡에 들어가는데 면접관 분께서는 다 많은 신입사원분들을 보셨고 어떤 점들을 좀 갖추고 들어오면 좋겠다. 한 가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거 꼭 만들고 장착해서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그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저는 신입사원 어찌됐건 직무 역량 중에서도 자질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좀 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쉽게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또 한번 나 때는 말이야 내 생각엔 말이야 라고 약간의 그분들의 생각 잔소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는 서류에 관련된 이력서에 관련된 지원서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겠죠. 질문이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압박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흐뭇하게 여러분들의 답변이 면접관들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답변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 삼성그룹 면접은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예.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되게 일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뽑는다라기보단 전 오퍼레이터들을 뽑는다 생각합니다. 삼성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직적 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면접이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설혹 공격을 받으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설혹 대답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꾸사리를 먹었을지라도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상이 좀 적극적이고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찍은 영상이 시간이 조금 됐는데 아무튼 영상 보시면서 삼성그룹 비단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의 인성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축약했는데 이렇게 좀 답변 방향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